그래서 이제 이 시간 팩트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MRI를 통해 진단한다. 그렇게 뭐 사실 MRI라 하는 게 이제 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 네. 뭐 옛날에는 뭐 진맥도 하고 배도 눌러보고 청진기도 되고 막 이래 하지만 내가 볼 때 눈을 아무리 마주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MRI라는 기술 이거 하나는 뇌를 찍기 때문에 그게 뭐 혈관의 뭐 어떤 위치라든지 혈관의 굵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지방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요것은 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 한 내 번씩 이야기를 그럼 듣고 일단 한번 다 동그라미로 들어볼까요? 다 같이 네? 한번 들어주시기 자,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셋. 내 이야기 들었죠? 저는 아니, X 뭔데요?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말 못 하던데. 아니, 이래 잘생긴 그치.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우영우에 출연했다 그게네. 그때도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이야기해봐, 일단 우리 이야기해봐. 김진 씨 그리고 민주 쌤 X 이제 드셨어요. 아무래도 뭐 신체적이나 뭐 이제 행동적이나 이제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을 선생님들이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MRI 같은 경우에는 뇌랑 좀 글쎄요, 뭐 찍었을 때 저는 큰 연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또한 네. 선생님 정신과시잖아요. 뇌 사진을 아무리 찍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정신이 이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지금 실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틀리면은 요거 위기 아닙니까? 요거 내가 그럼 작품 분석이 잘못된다는 따라가 건데. 일단 선생님 얼굴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아. 혹시 저 원장님 병원에 저 MRI 기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MRI를 이용해 진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우리 고인범 씨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눈을 안 쳐다보면서 연기를 그래,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는 뭐 MRI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들은 뇌 활동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뇌 활동의 결과들을 저희가 모두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MRI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모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쓰고 있는 휴대폰을 물에 담궜다가 잘 말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수가 잘 안 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화 기능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안을 열어보면 부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MRI에 넣어서 찍어볼 수만 있다면 네. 이건 구조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품들의 서로 연결들은 분명히 손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임상적 상황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라는 도구는 모양을 보는 검사, 예를 들어 종양이나 출혈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의 이상 같은 경우 저희가 흔히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이상이 있을 때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이에게 관심을 적게 주거나 양육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온데 네. 두 분이 같네요. 이게 약간 저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양육을 하면서 부모로서 뭔가 좀 잘못을 좀 엄하게 좀 한다든지 또는 아이가 좀 다칠 수 있는 환경에서 노출을 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좀 외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근데 뭐 가정 환경이라는 그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전체적인 것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옛날에 사실 먹고 살고 힘들 때는 우리 어머니들 말이요 논에서 고구마 이렇게 하다가 아유 배 이러면 버뜩 가서 낳고 와가지고 또 고구마 캐고 말이죠. 그러고 저쪽도 되면 버뜩 뛰어가 저쪽으로 나오고 또 이래가 밖에 나가 생활하다가 말이야 나 또 나오면 그래 사타가 저녁 때 가면 저쪽고 이렇게 커도 이래 잘생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결론이 잠깐만. 저는 지금 이게 X인지 0인지 잘 모르겠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이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낫지 또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거죠. 이제 약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렇죠. 네. 네. 아니지 지금 이 문제는 아이를 키울 때 관심을 덜 주고 덜 이래 사랑한다든지 이런 걸 적게 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정확합니다. 나는. 네. 나 태어날 그럼 때부터 영이 나 그렇죠. 오네. 그렇죠. 오네. 아니 오네. 우리 쪽으로 아까 와야지. 그 원장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임신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뭐라는 거 환경 오염이나 이런 여건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야. 빨리 바꿔. 교수님 우리 모범생 뭐 상품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이야. 괜히 바꿨네. 오, 모범생. 네. 역시 다른 건 공부할 거 없어. 역시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그게 대학 가는 길, 우수 학교 가는 길이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 맞춤이 안 되는 양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생후 2개월만 돼도 사람의 눈 주변을 이렇게 스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4개월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웃을 때 반응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 아기들은 누가 웃으면 따라 웃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웃기 시작하는 것도 물론 4주 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 타고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이고요. 환경에 의해서는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 같은 거는 환경에 의해서 타고나는 그러겠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전자의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요. 거기에는 외모만 물려받진 않겠죠. 성격. 네, 뇌도 물려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행동, 감정, 생각들은 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격의 상당 부분들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또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달리 양육에서 조금은 더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안도감이 저는 생기는 게 둘째가 이제 8개월이라서 네.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내줘야 되는 바빠가지고 좀 관심을 좀 못 줬거든요. 근데 서고 배밀이는 잘하는데 괜히 막 곤지곤지나 도리도리를 좀 잘 못할 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팩트 체크 좋아, 들어갈게요. 자, 이 ASD, 자폐 스펙트럼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 둘, 서이. 따단. 아하. 아니 우영우를 보면은 혼자서 지하철도 잘 타고 뭐 버스도 잘 타고 혼자 그렇죠. 출퇴근도 하고 네. 생활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별로. 예.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일 것 같고. 사실 그 드라마에 또 다른 자폐 스펙트럼 의뢰인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펭수를 펭수 좋아하는. 네. 거기를 보면 또 평생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반에 친구 중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반장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도 같이 좀 동행하기도 하고 1년 내내 좀 꾸준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좀 뛰어나더라도 보호자가 전체적인 필요하다. 부분을 네. 생활을 보면 좀 평생 좀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장애인이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내가 사실 골프 하나도 못 치거든요. 그러면 골프를 배운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어떤 상호작용에서 20% 정도의 자기격을 가지고 있으면 70~80% 정도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다 더불어 상호작용이 사는 있어야 됩니다. 사회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어떻게 답이 되든지 말았든지 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가족이나 주변이나 사회나 모든 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니 요새 선거철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좋아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약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세 번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기능과 언어 기능이 좋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소통이 좀 타인과 가능하다면.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결혼하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75%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70% 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심할수록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꾸준히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시면 혼자 잘 생활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네. 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소아정신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환자들의 성장하는 모습도 쭉 보고 또 잘 적응한 분들도 계시면은 보고 또 뿌듯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 그때 3살짜리 아이들도 23이 된 거고요. 그렇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뭐 그때 대학교도 갔다고 하고 네, 하면 맞습니다. 직업을 네. 갖고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생활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30대인데도 보호자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 직업을 또 가지게 되기까지 또 그 보호자의 부모님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하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